룩소르에서 나일강 건너 아비도스로 떠난 성지가 좋다. 아비도스는 수많은 파라오가 순례하며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성소였는데요. 이곳은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배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비도스 신전에는 파라오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 성경 속 출애굽의 파라오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술과 신앙의 흔적이 살아있는 아비도스. 한국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생생한 현장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성지가 좋다 이집트 편, 이번에는 룩소에서 이제 아비도스로 한번 향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룩소를 출발해서 160km 카이로 쪽으로 올라가는 아비도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비도스까지 이제 2시간 반에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갑니다. 네, 나일강 동편의 룩소에서 이제 나일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서 쭉 이 룩소에서 아비도스까지 약 160km를 가는데요. 사실 아비도스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신성시한 곳이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시리스 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면서 고대 파라오들이 사후에 오시리스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전역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 바로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이제 아비도스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을 봤는데요. 이게 벽돌을 만드는 흙이고, 그리고 이 흙을 이미 집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룩을 만듭니다. 이야, 정말 오늘날에도 4,000년, 3,000년에 이어오는 흙벽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이야, 확실히 이게 벽돌에다가 아예 집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무려 놓은 거잖아요. 진흙을 버무려 놓고, 야, 그러니까 이 진흙과 저 집을 섞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따라서 흙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과 집을 이제 버무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이 뭐 시멘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이렇게 흙을 개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면은 지금부터 3천 수백 년 전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고성 람셋과 비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됐을 때에 흙벽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집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잘게 쓸어서 먼저 이렇게 더미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쪽에 흙, 이 흙, 이게 진짜 오리지널 흙이에요. 그래서 이 흙하고 저 집하고 이렇게 섞어요. 먼저 이렇게 이제 반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죽을.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틀 하나씩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네,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나일강가의 또 아주 비옥한 땅의 흙과, 그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남은 이 집을 섞어서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죠. 네, 너무나 귀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흙벽돌을 만들 때의 집을 섞어서 더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특히 집이 이제 숨통이 되면서 이제 안이나 겉이 고루 마르는 또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어요. 자, 이미 많이 만들어 놨고요. 네. 야, 이게 이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집을 놓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데, 다른 게 있다면 요게 규빗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 규빗처럼 크게는 만들지
오늘날은 아마 이렇게 집을 짓기 편하게 작게 만드는데 벽돌을 햇빛에 말리네요. 이야 벽돌에 이렇게 요거 갖고 있어 보고 이게 이제 완전히 말려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근데 여기 집이 이렇게 있잖아 집. 이렇게 집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가벼워요. 큰 국고성을 지을 때는 이렇게 큐비스를 크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골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직 마르기 전에는 무거운데 마르고 나니까 가볍네요. 이렇게.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넓은 마당이 다 이제 벽돌을 만드는 공간이고 만들어 놓은 벽돌을 속속 이렇게 쌓아놔서 집을 짓는 건데. 네, 오늘날에도 깊은 시골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수천 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벽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집을 짓고 사는 걸 보는데 보시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고 여기는 조금 더 세련되게 외벽도 이렇게 진흙으로 외벽을 해놨어요. 더운 지역이라 이제 이 바람이 안으로도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모든 게 다 흙집이에요, 흙집. 이렇게. 예, 이렇게 화덕도 흙집으로 만들어서 빵을 굽는 화덕을 만들었고, 예, 나일강에 비옥한 흙이 농사도 짓지만 이렇게 건축을 짓는 중요한 1차 재료죠. 나일강가에 범람할 때 그 진흙이 농사도 짓지만 건축의 주요 재료가 바로 진흙입니다. 네, 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마을을 빠져나오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건물이 다 흙으로 지었고 지금 이제 나일강 쪽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벗어나면 이 나일강에서 멀어진 쪽은 여전히 저렇게 거대한 나일 계곡가에는 사막이죠, 사실. 이집트의 전체 국토의 95%가 사막이고요. 5%는 나일강이 흐르는 그를 따라서 이제 양쪽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일강은 고대로부터 최대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그 식량을 이제 탐을 내서 고대의 헬라 또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수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비도스에 도착했다는 것이 룩소를 떠난 지 3시간 만에 이제 아비도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대로부터 대단했던 신전의 신성한 도시 아비도스. 오늘날에는 정말 시골 중에 이런 시골이 없을 정도로 어쨌든 이 이집트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비하기 짝이 없는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던 그리고 인류에게 남겨준 유산이 정말 대단한 땅이 이집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땅. 그래서 특히 모세 오경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바로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아비도스인데 완전 길이 그냥 2번 다시 오기 힘든 정말 상 시골길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름하고 시골 깊숙한 곳에 고대 이집트 3100년의 역사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고대 첫 왕조에서부터 세티 1세 즉 람세스 2세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76명의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이집트 고대사의 중요한 곳입니다. 네, 앙크라고 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1불, 2불에 팔아댑니다. 네. 저 끝에 이제 세티 1세의 신전이 보이고
우리는 드디어 아마 기독교 방송 처음으로 또 한국 방송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아비도스를 다룬 것이 없지요. 정말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시채널 정제가 좋다를 통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나일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 룩소가 있고 다시 룩소에서 북쪽으로 160km 지점에 아비도스. 네, 정말 저도 이집트를 그렇게 오랫동안 수없이 방문을 했지만 이렇게 아비도스를 방문하기는 처음이어서 소개를 하는 저도 정말 설레임 속에 소개를 합니다. 고대의 여러 파피루스 자료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나왔고요. 자, 요것은 이제 아비도스 세트 1세의 신전과 뜰 그리고 쭉 이제 행렬을 이루는 아비도스의 오늘날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마 그 카이로에서 크루즈를 타고 Where from? Germany. Germany. We make vacation and look for the temples. It's a temple from Ramses II and his father. Why you come here? Why? Why it's to see. It's very important. Why and we make Nile cruises. 네, 그러니까 나일강을 따라서 카이로에서 룩소로 가는 중에 중요한 장소마다 내려서 보고 또 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의 일환으로 둘렀지만 우리는 C채널 방송팀은 아예 이 아비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신성한 신전이 있는 아비도스 신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리스의 무덤이 있다 여겨져서 고대로부터 많은 파라오들이 이곳을 순례하고 참배를 왔지요. 그렇죠. 오시리스 신의 부인신이 이시스 신이고 지금 보이는 이 신전은 이제 세티 1세가 건축을 했고 그의 아들 람세스 2세가 완공을 한 아비도스의 신전입니다. 다른 신전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웅장하진 않지만 이곳에 세티 1세가 그 이전 초대 파라오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76명의 왕의 목록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의 왕들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1차 자료를 이곳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네, 드디어 세트 1세 신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과 이 이시스 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신인 호로스. 특히 호로스는 파라오의 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시죠. 기둥으로 된 중앙 홀 몇 변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전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 기둥 벽에 세워진 이 부조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요. 부조의 상태가 굉장히 선명하고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이집트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고 참 보시죠. 이 손은 오늘날에 그려도 이렇게 그린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아주 소의 모습이 마치 사진처럼 이렇게 선명합니다. 정말 아주 디테일이 세밀하고요. 특히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그림에 입힌 이 색감이 또 여전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이시스 신전과 또 오시리스 신전, 그 다음에 호루스 신전, 그리고 세티 1세 파라오 이렇게 신전까지 정말 아마 신전의 그 예술성으로 보면 정말 진수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비도스 바로 신전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참 보시죠. 이렇게 보면 세티 1세가 오시리스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있고
오시리스 뒤에 그의 아들 호로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이 아비도스에는 이시스의 무덤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정말 신성한 곳 중에 하나죠. 저 좀 더 들어오면 이 세 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오시리스의 아들 호로스를 위한 신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게 다 호로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호로스는 파라오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파라오들이 꼭 이것을 참배를 왔죠. 3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한 색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호로스의 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방 옆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오시리스가 있는 거죠. 예. 오시리스. 예. 호로스의 아버지 신. 받쳐지는 이렇게. 여기는 아예 4명 주인공이 다 있습니다. 이제 오시리스 신이 있고 그 뒤에 부인 이시스, 그 다음에 바로 이 신전을 지은 세티 1세가 이제 오시리스에게 이렇게 앙크 생명을 받는 장면이 있고, 그 옆에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 호로스, 그다음에 세티 파라오 왕, 그다음에 오시리스, 그다음에 이시스. 야, 정말 신전이 너무 선명하고 구조가 아주 선명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제 오시리스에서 신전이고요. 방에 나오면 세 번째 끝방에 바로 호로스의 어머니이면서 오시리스의 부인인 이시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시스, 그 다음에 호로스, 그리고 세티 1세가. 그러니까 파라오 세티 1세가 이제 호로스에게도 경배를 하고 이시스에게도 하고 오시리스에게도 하고, 그러니까 세티 1세가 결국은 모든 신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신전입니다. 네, 방마다 굉장히 그 부조가 선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이집트의 전체의 신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세티 1세가 이제 세티 1세와 그 앞에 람세스 2세가 있고, 그 앞으로는 두 줄로 76명의 고대 파라오 제1대 파라오에서부터 세티 1세까지. 람세스 퍼스트. 예, 고대 이제 이집트 문자 히에로글리프를 공부한 사람은 다 이걸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explain some important kings?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피라미드를 만든 쿠푸와 카프레와 멘카우레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쿠프 왕의 이름을 좀 찾아달라고, 바로 이곳이죠. 이렇게 줄이 쭉 긋은 것처럼 보여 있는 것이 쿠프, 그리고 다음이 이제 카프레, 그다음에 맨카우라 지금 읽어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세티 1세.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람세스 2세는 아직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사진에는 등장을 합니다. His name when he was king. And 네,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자 히에로글리프 신성 문자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다면 이 파라오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어내는, 세티 1세의 왕들의 목록 맞은편에는 100여 개가 넘는 이집트의 신들이 이렇게 부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신상의 나라죠. 신들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든 신을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신들의 이름과 그들의 도시, 너무나도 귀중한 자료들을 이곳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이제
아비도스가 왜 신성화되었냐면 이 오시리스 신의 무덤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에 보면 이 오시리스의 시신을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근데 그 맞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오시리스의 무덤이 있다 해서 아비도스가 신성시 된 것이지요.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76명의 왕의 목록은 과연 출애굽 때의 고대 이집트 파라오는 누구였는가, 출애굽의 파라오는 누구였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이곳에서 줍니다. 이 아비도스에 오면 아비도스의 헬리콥터 또는 이집트의 고대 헬리콥터 설이 있는데, 저 석가래에 보면 석가래 중앙에 이제 벌이 있고 바로 벌 옆에 정말 선명한 헬리콥터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미 헬리콥터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설이 제기가 되는데, 나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이 상형 문자가 겹쳐 쓰면서 우연치 않게 나타난 것이 이제 헬리콥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헬리콥터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헬리콥터 정말 영락없는, 그래서 외계인이 이집트에서 헬리콥터를 그 고대에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흥미있는 것이 바로 황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자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만들잖아요. 바로 이 황소 소는 신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티 1세가 그의 아들 람세스 2사와 함께 이 소를 이제 아누비스 죽음의 신에게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타난 겁니다. 금송아지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위급한 순간에 이 막막할 때는 여전히 이집트의 옛 습관대로 황소 신을 만들어 경배했던 그런 또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거룩한 연못이죠. 네, 이것이 이제 물이 있고, 예, 이렇게 여우가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 바닥에는 일부 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있고, 자, 이제 다시 나오는 중입니다.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아비도스를 통해서 이렇게 고대의 왕들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아비도스를 이렇게 시채널 정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